우리도 실제로 실생활에서 문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구문 구문으로 툭툭툭 던져가면서 소통하는데 우리는 영어로만 어떻게? full sentence, 멋진 표현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호텔을 갔죠? 근데 호텔에 세면대에 물이 막힌 거야. 그래서 지금 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리셉션 데스크로 갔어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하죠?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단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요. What can I do for you? 이 사람은 무엇이 궁금하죠? What? Do.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Your hands, your hands. 자, 그러면 얘는 뭘 궁금해하겠어요? 지금 내 손을 왜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면 Your hands should go to my basin. 원래 이제 세면대가 basin이거든요. 그럼 얘가 내 손이 글로 간다고? 왜? 지금 얘가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basin이 어떤 상태인지가 듣고 싶겠죠? Now, basin is full of water. 물이 막 넘쳐나.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The water doesn't go down. 내려가지 않아. 얘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단어 또는 구문 단위로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아주 정확하게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있네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You are Rehab English Stella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왜 하시나요? 광고들을 보면 선생님 해외 나갔어요. 제가 영어를 잘할 줄 알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this, that 저렇게 하지 않고 못 들어진 영어로 그 어려운 주문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좋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내 증상을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신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저와 함께 교정영어 코칭하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외국계 다니는 친구였는데 실제로 미팅 같은 건 어느 정도 제 전문 분야의 용어가 나와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요, 제가 발표를 하고 나면 예측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죠. 내가 준비한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미팅이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선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수다가 오고 가는데 와인 얘기를 1시간 내내 떠들더라는 거죠. 와, 끝도 없이 얘기하는데 약간 쟤들은 왜 저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지? 내가 듣기론 좀 쓸데없는 것 같은데 시시콜콜하게 수다를 떤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왜 공부하냐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옆에 엄마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랑 막 수다 떨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 일본에서 온 직원이 하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 일본어 찾아가면서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무언가와 그 사람이 있는 무언가를 언어라는 것으로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이 패턴이 나를 가두는 듯한 이 느낌 때문에 더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게요.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잘하는 걸까요? 소통을 잘한다는 건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듣기가 약해, 그쵸? 그래서 교정용어에서는 듣기 영역은 듣기 습관 교정이라는 4단계로 따로 가이딩을 드릴 거라 저기다 링크 하나 걸어 드릴 거고요.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요. 제가 한번 상황을 전달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호텔을 갔죠? 근데 호텔에 세면대에 물이 막힌 거야. 그래서 지금 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리셉션 데스크로 갔어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하죠? What can I do for you? 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영어를 통동원하자. Excuse me, but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Now I'm staying in room number 1924. I can wash my hands because 세면대가 뭐지? 생각 안 나. 그러면 오케이, 싱크 막혔어. 스톱. 아는 표현 이제 청동환에서 얘기했죠. 뭔가 장황해. 그리고 내 의사가 정확히 전달된 것 같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단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주거든요. What can I do for you? 이 사람은 무엇이 궁금하죠? What? Do.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Your hands, your hands. 자, 그러면 얘는 뭘 궁금해하겠어요? 지금 내 손을 왜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면 Your hands should go to my basin. 원래 이제 세면대가 basin이거든요. Or sink next to toilet. 토일렛 옆에 있는 싱크로 가야 해. 그럼 얘가
내 손이 글로 간다고? 왜? 지금 얘가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basin이 어떤 상태인지가 듣고 싶겠죠? Now, basin is full of water. 물이 막 넘쳐나.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the water doesn't go down. 내려가지 않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영어로 담아서 표현했을 때보다 얘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단어 또는 구문 단위로 이야기했을 뿐인데도 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What can I do for you? Your hands. Your hands should go to my basin. Basin full of water. The water doesn't go down. Wow. terrible.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우선 전달하세요라는 이 방식은요, 사실 영어식 사고가 굉장히 잘 담겨 있는 방식이랍니다. 주소를 말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365번지는 작은 한 점이 어디? 서초구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 서초구 어디? 서울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거 어떻게 한 거죠? What can I do for you? Your hands가 어디로? My basin으로 가야 돼? 왜? My basin이 full of water거든. full of water가 어쩌라고? water가 don't go down이야. 그래서 terrible이야. 아주 정확하게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있네요. 작은 한 점에서 연결되는 그 영어식 특징도 있지만요. 영어는요. 무조건 대명사를 써요. 대명사를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방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Your hands should go to my basin. The basin has lots of water. It doesn't go down. 앞에 이야기한 녀석을 다시 대명사로 받아주는 이런 양상이 원어민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영어라는 이 기질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어는 작은 한 점, 구체적인 대상을 먼저 언급하고 그 대상을 대명사로 부연 설명하고 그 상황을 구체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한국말은 어떻죠?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내 메시지를 유추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영어를 활용하는 그들의 사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잘 이해한다면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좀 전에 우리는 문장 없이 간략한 구문만으로도 소통을 했거든요. 우리도 실제로 실생활에서 문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구문으로 툭툭툭 던져가면서 소통하는데 우리는 영어로만 어떻게? full sentence, 멋진 표현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만나서 지금 30년 동안 영어로 듣고 말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과 여러분이 영어를 죽어라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돼서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여러분과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영어는요, 우리가 원어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하나의 언어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엄마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자주 활용하는 단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패턴 이런 한국말을 절대 외워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원어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패턴, 자주 활용하는 표현들을 달달달 암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계신 많은 영어의 지식과 정보들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언제? 여러분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영어스럽게 스피킹할 수 있는 순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어를 영어로 처음 단어부터 다시 들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영어를 영어 방식대로 단어와 구문부터 활용하셔야 해요. 정말 단어와 구문만으로도 내가 저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내가 응어리를 풀어가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완벽한 표현과 멋들어진 패턴이 꼭 답이 아니라는 그런 큰 압박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Let's Speak With Me 라고 해서요. 원어민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그들이 듣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영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Let's Speak With Me 라는 영상도 함께 꼭꼭 챙겨주시고요. 원어민이 말하는 이 방식, 구체적인 한 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명사를 활용합니다. 그 외에 사람 주어나 사물 주어를 활용하고요. 이미지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라는 이러한 스킬. 지금 여기 교재 보이시나요? 나만 알고 싶은 교정영어 8.2 워크북.
구체적인 가이드가 담겨 있고요. 이 가이드를 실제로 연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담겨 있고요. 이 활동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다양한 샘플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번 12월 초에 전국 서점으로 출판이 완료가 되었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Let's Speak With Me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셔야 된다는 것 꼭 챙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